지우랑 민재로 일단 하기 전에 앞서서 자 예진이는 왜 듣기 책이 준비가 안 돼요? 듣기 다 했는데 다음 거 공지 없다고. 공제를 못 받았다고? 왜 안 물어봤어요? 다 끝났는데 다음 책 뭐 해야 되냐고? 끝났는지 몰랐어. 책을 안 펴봤다는 거네요 그러면? 어젯밤에 봤는데. 그러니까 어젯밤에 봤다라는 거잖아 지금 예진아 내가 듣기 숙제 해오라고 공지를 언제 했는지 혹시 알아요? 10월 19일 날 했어요. 10월 19일 날. 10월 19일 날 내가 뭐라고 썼냐면 듣기 숙제, 정규 단어 테스트 준비, 올스타즈 단어 암기, 어법 교재 이거 하라고 했거든. 10월 19일이면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권해도 마찬가지. 넌 뭐야? 넌 왜 안 했어? 처음 하기 전에 하려고 하려다가 뭐? 얘기해봐. 그 듣기를 다운을 11번까지 해놨는데 오늘 12번이었는데 글씨로 다운받으려고 했는데 그 신고하고 로그인을 못해갖고 못했습니다. 형이 너는 왜 안 했어? 책을 책을 오늘 샀다고? 지난주 수요일 날 공지를 했는데 오늘 샀다고 책을? 근데 올스타즈 단어까지는 내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할게. 이것까지는 단어장을 내신 대비 전에 줬었지만 잃어버린 거? 아 그래 오케이 그것까지도 오케이. 내가 어제 단어장을 PDF 파일로 보내줬지만 그래 그것까지도 오케이. 오늘 단어 결과 안 좋을 수 있다. 그래 여기까지는 내가 오케이. 정규 단어는 결과가 왜 안 좋지? 그러면 언해, 스무, 연우 왜? 왜? 스무 왜 지금 정규 단어 결과가 이렇죠? 아니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권해 넌 뭐야? 연우 너는 왜 정규 단어 결과가 이래요? 이제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래갖고 지금 다 방심하고 있는 건가? 대충해? 듣기 제대로 안 해온 친구들 니네가 그렇게 듣기 자신 있어? 고3 거 수능 가져올까 지금? 듣기? 그렇게 자신 있어 니네가? 니네가 그렇게 단어 자신이 있어? 무슨 강의야? 얼마 전에 시험 끝나고 지난주에 오답노트 쓰면서 각자가 부족한 점을 각자 썼잖아. 거기에 분명히 단어나 이런 게 모자라서 시험을 못 봤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무슨 강의야? 이렇게 또 그냥 대충 그냥 오늘 책 안 가져왔으면 다음 시간에 2회분 하지 뭐. 오늘 단어 시험 결과 안 좋으면 페널티 좀 쓰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하는 건가? 어? 이따위로 공부할 거야? 아니 왜 정신을 못 차려? 백날 얘기하면 뭐해? 달라지는 게 없는데. 태도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선생님 다음 내신 때는 진짜 열심히 할게요. 내신 때 열심히 해봤자 성적 안 나온다는 거 니네가 지금 계속 겪고 있잖아. 왜 몰라 그거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니 왜 말을 하면은 말을 못 알아듣지? 왜 정신을 못 차려? 아니 꼭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오늘 유난히 내가 유난 떠는 것 같아? 아니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얘들아. 오늘 듣기 숙제랑 단어 제대로 된 게 아니 어떻게 6명 중에 이한이 1명 빼고 왜 저만 다 문제가 있어? 아니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공부해놓고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나? 양심도 없네. 내가 또 강조하는데 벌써 내가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또 강조할게요. 니네 내신 때만 열심히 해봤자 성적 안 올라. 니네가 만약 지금 성적에 만족한다면 그러고 사세요. 이렇게 하세요. 대충 하세요. 지금 성적에 만족하면. 고등학교 2학년 지금 내년 한 이맘때쯤 그리고 고3 때 또 울면서 나 찾아와갖고 아 진짜 그때 공부 좀 할 걸 후회된다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매년 들어요. 매년 내가 그 얘기를 지겨워 죽겠어. 그럼 항상 내가 하는 얘기가 뭐야 학생들한테? 그럼 그때 왜 안 했냐? 왜 이제 와서 후회하냐? 내가 하지 말라 그랬냐 공부를. 아니 벌써 마인드부터 글러 먹었어. 내가 지난번에 오답노트 쓴 날이었나 그때도 얘기했잖아. 한 친구가 시험 끝난 당일날 갖고 뭐 독서실 가서 뭐 자기가 셀프 피드백했다. 내가 너네한테 그러라고 했어요? 바라지도 않아 거기까지. 아 기본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기본도 안 지키면서 뭔 공부를 하겠다고 빠져갖고 이것들이 진짜 장난쳐 지금? 오늘 다 저기 뭐야 예진이 제외하고 일단 그 듣기 못한 사람들 권혜랑 상용 오늘 내로 마무리해서 나한테 보내. 다음 시간 2회분 아니야. 알았어? 오늘까지 해서 나한테 보내. 그리고 다음 통과 못한 사람들은 전원 다 페널티 쓰고 가. 나한테 검사 받고 가. 알았어? 대답 안 해? 자 그리고 저기 뭐냐 그 어법책 없다고 한 사람들 누가 있었냐? 손 들어봐. 두 명? 끝이야? 없어? 다 있어? 아 그리고 이거 답지인데 답지 미리 줄게요. 이거 뒤로. 자 일단 일정을 좀 잠깐 얘기를 할게. 이때부터 아마 내신들이 들어갈 거야. 11월 7일부터 기말고사들이. 왜냐면 니네가 이때 시험 기간이거든. 일단 학사 일정상으로 12월 10일 요 주간. 그래서 우리가 5주 대비를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지. 그래서 11월 7일부터 아마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언제냐 엊그제 분기고사 했을 때 내가 공지했다시피 오늘 다음 주 하면은 이제 총 3번밖에 안 돼요 수업을.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이 3번 동안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일까 이거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거는 두 가지가 이제 고민이었어. 하나는 우선은 일단 어법은 무조건 해야겠다. 이게 일단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어법만 우리가 3번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좀 독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독해를 내신 대비를 위한 거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좀 모의고사를 위한 걸 해야 될까? 여기에서 이제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를 다 해보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 우리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이제 총 3번의 수업 동안 그러니까 하프 모의고사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할 생각은 없어요. 해설 강의를. 왜냐면은 해설 강의를 하는 거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해설 강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러분한테 개별적으로 학습할 시간을 주고 개별 질문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의 수업 동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법이랑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지. 얘부터 설명할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한 1시간 가량 또는 뭐 한 50분? 50분에서 1시간 가량 이제 어법을 이제 좀
좀 수업을 펼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어법 수업이 이제 끝나고 나면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제 모의고사를 가지고 할 건데 이제 모의고사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학습할 시간을 좀 줄 겁니다. 학습할 시간을 좀 주고 아마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할 건데 이 테스트는 이제 뭘 준비했냐면요. 서술형을 좀 준비했어요. 서술형만. 이 여기서 말하는 서술형은요. 주역고 버전에 가까운 걸로만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니네 학교에서 이제 최근 들어 계속 나오는 게 뭐야? 일단 무조건 나오는 게 그 이제 어법 고쳐 쓰는 거 이거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 빈칸 그리고 요약형이잖아요. 그렇죠? 니네 학교 시험 유형을 하자면 그래서 이 세 개만 냈어요. 이 세 유형만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본 하프 모의고사 오늘 본 게 7회인가? 맞냐? 7회냐? 그래서 오늘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프 모의고사 7회에서 총 10문제가 있잖아. 여기에서 랜덤으로 3문제를 뽑았습니다. 제가 랜덤으로 3지문을 뽑아서 그에 대한 각각 요약형 서술형 그리고 이제 뭐 본문 빈칸 문제나 뭐 어법 고쳐쓰기나 어쨌든 니네 학교 서술형 스타일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문제를 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어법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그 분기고사 결과를 제가 이제 쭉 채점을 다 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너네가 가채점한 거랑 결과가 꽤나 달랐습니다. 니네가 채점한 거랑 점수가 좀 심지어 10점 차이 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된 친구도 있고 마이너스 된 친구도 있는데 아무튼간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이 그 서술형으로 쓴 걸 보면서 정말 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악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 정말 온갖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데 온갖 엄청난 이 답안들이 나왔었는데 이 메이크의 과거분사형을 메이크드라고 쓴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메이큰도 있었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메이크의 과거분사를 몰라갖고 이런 친구도 있었고 또 뭐였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문장의 동사를 2개 써버리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아니 대체 왜 주어 동사를 쓰는데 왜 여기다 자꾸 비동사를 쓰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다 하면 I make라고 쓰면 되는데 I am make 자꾸 이렇게 써요. 왜 동사를 2개 쓰냐고. 그러니까 이 지금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 어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건데 이런 것조차도 너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요. 그 서술형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의도가 뭐였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 배점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객관식이 4점이고 서술형이 2점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 녀석의 의도는 뭐였냐면 서술형에서 좀 틀리더라도 점수 조금만 까갖고 이제 좀 점수 좀 많이 주자 이면서 동시에 뭐 애초에 서술형 자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4점씩 주기 좀 그렇고 한 2점만 주자 이게 원래 의도였어요. 배점의 의도가. 근데 그 간단한 문제들조차도 영작을 너무나도 못해서 여러분만 내가 특정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고1들 말하는 거예요. 전 고1들. 그래서 제가 좀 새삼스럽게 이번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여러분들을 학습할 때 이 정도면 문장의 오형식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했는데 이 어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중딩 때 하던 거 이제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냐.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이 특강 수업도 3회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효율성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이제 고등부 기출어법 해갖고 얘는 이렇게 해라, 얘는 이렇게 해라 해갖고 알려줬었죠. 그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겁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건데 내가 백날 설명해봤자 어차피 여러분은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각자 가지고 계신 그 어법 교재 있죠. 그 그래머 스토리 A2 교재. 그래서 그 교재에다가 제가 알려주는 방법으로만 여러분은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어법에 대해서 할 때도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뭐 숙제를 해오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작성을 하고 어떻게 어법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무조건요 자기 방식대로 풀지 말고요 내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푸세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 틀릴 일이 없어요. 제가 알려주는 방식은 무조건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빠른데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전 이것만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다 됐고 제가 알려주는 방식이 완전 체화될 때까지. 참고로 이 방식은요 우리가 내신 대비가 시작돼도 전 똑같이 할 겁니다. 우리 어차피 어법 배정 테스트나 이런 거 보잖아요. 내신 대비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적용할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적용해서 무조건 제가 알려주는 과정대로만 여러분은 답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답지를 다 드렸잖아요. 그 어법 답지. 그 답지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답지에 해설이 있긴 있거든. 근데 거기에 있는 해설은요 쓸 수가 없어요. 별로예요. 내가 쓴 게 아닌데 별로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답지를 드린 이유는요. 진짜 말 그대로 너네가 숙제로 하고 풀고 난 다음에 진짜 정답 확인하라고. 그냥 정답 확인하는 용도로서만 준 겁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법 문제를 풀 때 아마 대부분 잘 맞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중요하지 않아. 여기 있는 거 어법 문제 맞춰봤자 뭐해. 학교에서 개수 고르는 문제 맨날 틀리는데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어법 교재의 목적은 뭐냐면 정답을 잘 맞추자가 아니에요. 정답을 잘 맞추자가 아니라 이 밑줄 친 녀석의 문제 의도가 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녀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풀어야 되느냐 이걸 익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의도와 풀이 과정 이거를 여러분이 익히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졸업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수업을 해봤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체화가 되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렸었어요.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저랑 이번 특강 수업 할 때 그리고 내신 대비 할 때 그리고 내신 대비 끝나고 각자 정규반에 배정돼서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항상 어법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풀이 과정 그리고 뭐 문제 의도 이런 거를요. 제가 딱 3번 수업 만에 알려줄 거예요. 3번 수업 만에 풀이 과정이나 문제 의도 파악법이나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어차피 제가 영상 촬영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께서 뭐 참고하셔서 다시 보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특히나 나는 어법 문제 맨날 틀린다. 어떻게 해야 어법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주협에서 시험을 보면서 그런 분들은요 반드시 이게 익혀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 어법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좀 길었는데 우선 채점 아니다. 어법 먼저 보자. 이따 모의고사 할 때 채점하고요. 그러면 어법을 좀 먼저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 이거 진도 나갔었거든. 내신 대비 하기 전에. 혹시 어디까지 했었어 그때? 저희 8쪽까지 8쪽? 8쪽이면 32번인가요?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33번부터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뒤에 좀 보이니? 괜찮아? 보여? 예진이 보여? 자 보겠습니다. 일단 선택형 어법인데 여러분께서 이제 이걸 풀 때 오른쪽에 보면 이제 explaining 해갖고 여러분이 어법상의 근거를 쓰는 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택형 말고 밑줄형 먼저 볼게요. 잠깐만. 그 다음 문제 먼저 보자. 34번 먼저 볼게요. 34번이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먼저 봤다가 33번으로 넘어갈게요. 항상 여러분께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요, 이제 3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문제 의도를 먼저 작성해 주셔야 돼요. 문제 의도. 선생님, 저 녀석의 문제 의도가 뭔지 전 모르겠는데요. 알려줄 거예요. 문제 의도를 먼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풀이 과정이 되는데 이 풀이 과정이 우리가 여태까지 흔히 했었던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해주자면요, 이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쓰는데 한 줄도 안 넘어가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쓰거든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쓸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께서 만약에 만약에 1번처럼 위치하고 앞에 콤마가 나와 있어. 그럼 니네 머릿속에 뭐밖에 없냐? 계속적 용법밖에 없는 거야. 니네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 그럼 니네는 어떻게 푸느냐? 1번 너네 근거 어떻게 푸는 줄 알아? 1번은 어법상 올바르다. 왜 올바르냐? 앞에 콤마 나왔으니까 계속적 용법이고 계속적 용법에서는 위치를 쓸 수 있다. 이러고 끝나요. 니네가 쓰는 어법상의 근거는 그 정도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풀이 과정은 100점 만점으로 치면 한 3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점 정도밖에. 지금 방금 전에 풀이 과정에서 빠진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를 여러분께서 신경 써야 된다는 거야. 학교에서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에게 그런 함정수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맨날 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단편적으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풀 때 아니 위치 앞에 콤마가 있으면 무조건 얘가 계속적 용법이요? 계속적 용법이라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콤마만 있으면 무조건 계속적 용법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콤마 뒤에 that을 쓸 수 없나요? 아니, 쓸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대시 안 되는 거죠. 콤마 뒤에 대시 안 되는 건 관계대명사 대시 안 되는 것 뿐이지. 근데 대시 관계대명사로만 쓰이나? 접속사도 있고 많잖아요, 종류가. 그렇죠? 그럼 당연히 다른 that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콤마 나왔다고 해서 that 안 되고 위치만 된다. 이거는요, 진짜 3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1번과 같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여기가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느냐? 이거를 먼저 증명을 해야지.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라면 계속적 용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는가? 이걸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다면 이 녀석의 격이 제대로 쓰였느냐,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제대로 쓰였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냐도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위치만 가능한 게 아니잖아. 수를 쓸 수도 있고요, 수주를 쓸 수도 있어요. 계속적 용법이라면 무조건 위치만 쓰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을. 아시겠죠? 뭔 말인지. 자, 그래서 문제 의도 그리고 풀이 과정들을 이렇게 쭉 나갑니다. 풀이 과정 이렇게 쭉 나가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은 당연히 뭡니까? 정답 여부가 되겠죠. 정답 여부. 그래서 맞으면 O고 틀리면 X 표시하면 되겠죠. 틀리다면은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고쳤으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보니까 위치가 아니었다. 위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수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일단 풀이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 의도, 풀이 과정, 결론. 결론 부분에 정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냐, 틀리냐 이렇게. 이 과정은 알려드렸고, 이거는 이제 실제 적용을 해볼 건데,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또 한 번 쓰는 이 고등기출어법을 쓸 건데, 이거를 고등기출어법을 다 쓰면은 좀 많거든요, 분량이.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이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못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나누기만 할게요. 나누기만. 이거는 그냥 안 써도 됩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나오는 기출어법이 세 가지라고 있어요. 세 가지.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기타 이렇게 분류를 했었죠. 제가 이 기타에 속하는 거는 대명사 문제, 주로 스위치 문제예요. 그리고 대동사 문제, 형용사 대 부사 문제, 특수구문, 도치나 강조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 정도? 기타에서 이 정도?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비교구문.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출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전체를 10이라고 놓고 봤을 때 5대 2.5 대 2.5 이 정도 비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동사 관련 어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됐죠? 동사 관련 어법은 결국에는 동사처럼 생긴 모든 형태를 말하는 거야. make, to make, makes, made, will make, have made 전부 다 동사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동사 관련 어법을 퉁치고요. 절 관련된 어법은 의문사, 접속사, 관계사 이런 애들. 이 셋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절을 이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 접속사, 관계사에 관련된 게 밑줄 쳐져 있다면 이건 절 관련된 어법. 절 관련된 어법 하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완수불명. 맨날 얘기하는 거. 좀 이따 자세히 말해줄게.
그 다음에 기타. 이 기타에 해당되는 애들은요, 형용사 대 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머지 문제들은요, 해석해야 풀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해석해야.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기타의 비중이 좀 높아져요. 왜냐면 지문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해석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문제는 되게 단순해. 예를 들어 it을 쓸래, them을 쓸래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스위치 문제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석이 안 돼서 이걸 못 푸는 거야. 이런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학년이 낮을 때는 보통 5대 3대 2 정도의 비중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레벨이 올라갈수록 한 고2 2학기쯤부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쯤부터는요, 절관련어법의 비중이 약간 낮아져요. 이게 낮아지고 이 기타에 나오는 비중이 좀 높아져서 5대 2대 3 한 요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이 동사 관련 어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어떤 어법인지 한번 살펴보자. 34번 쭉 보면서. 자, 1번에 위치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이거 뭐냐? 절 관련된 어법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절이라고 쓸게. 너네도 써. 절 관련된 어법. 자, 그 다음에 forming ing 형태니까 동사 관련 어법이야. 동사 관련.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3번에 themselves네. 그럼 이거 제기대명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기타야, 기타. 기타. 아까 내가 표시했던 거. 그 다음에 4번에 are 나와 있죠? 이거 뭐예요? 동사 관련이죠. 그 다음에 5번 relatively. 이것도 기타예요. 형용사 대 부사문제니까. 됐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어떻습니까? 동사 관련어법 2개, 기타 2개, 절 관련어법 1개 이렇게 비중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타가 사실 되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 관련어법부터. 자, 이 녀석의 문제 의도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녀석의 문제 의도는 사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속적 용법의 쓰임이 맞느냐로 보통은 많이 써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관계대명사 자리냐 아니냐로 가는 거야. 일단 관계대명사 자리. 이게 일단 문제 의도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만약에 이거의 문제 의도를 쓰라고 하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쓸 겁니다. 계속적 용법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적 그러니까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의 위치가 계속적 용법은 맞는데 그게 문제 의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문제 의도가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상위의 문제 의도는요,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풀이 과정을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관계대명사는요, 그 what을 제외하고 있죠. what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계대명사는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무조건.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제가 매번 얘기하는 이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와 짝이라고 했어요. 수식어란 형용사와 부사를 말하죠.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봐봐.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을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 이름에 보면은 명사라는 이름이 있죠. 관계대명사.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뒤에 절을 이끄는데 어떤 절? 불완전한 절이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근데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냐? 형용사잖아, 형용사. 결국 이 덩어리는 뭐라고? 덩어리는 형용사예요, 덩어리는. 얘는 명사인데, 이 한 단어는 명사인데 덩어리가 형용사라고, 덩어리가. 자, 그러면 덩어리가 형용사래, 형용사. 형용사는 수식어야. 수식어니까 앞에 뭐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앞부분이 뭐야?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아까 관계대명사 what은 왜 안 된다 했어?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거든. 명사절. 명사절은 불완전이랑 짝이거든. 그래서 what 앞에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알겠지?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느냐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이어야 되면서 동시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맞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앞부분을 구문 분석을 먼저 해보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지 아닌지 됐어?
그럼 앞부분 구문분석을 해보니까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보어 나왔어. 여기까지 완전하지. 완전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끊어버릴게. 그 다음에 to degrade and tends to float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to degrade는 이거 하기에 slow하다. degrade는 그냥 뭔가를 낮춘다는 거니까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 그리고 tend to 동사원형 나왔는데 여기까지도 완전한 문장. 왜냐면 float라는 단어는요 둥둥 떠다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동사예요. 뭔가를 떠다니다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 뭐뭐를 떠다니다가 아니라 그냥 지가 떠다니다. 뒤에 목적어를 안 받습니다. 따라서 앞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앞부분이 완전하다라는 걸 일단 확인은 했어요. 확인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쓰려면 선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행사. 즉 명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니네가 봤을 때 딱 봐도 명사가 안 나왔죠. 이게 동사원형입니다. 그렇지?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 안 되지 않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를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받을 수도 있죠. 맞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단어만 선행사로 받는 게 아니고 이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계속적 용법의 특징이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 플라스틱은 매우 느리게 degrade 된대요. 분해가 된대. 그리고 tends to fall, 둥둥 떠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됐어? 그리고 그러한 것이 allows it to travel in ocean currents. 여기까지만 해석해보자면 그것으로 하여금 to travel, 이동하게 해준답니다. 바다의 흐름이니까 해류죠, 해류. 그래서 해류를 따라서 해류를 타고 뭔가 수천 마일을 돌아다니게 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앞문장의 내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왜? 봐봐, 다시. 플라스틱이 천천히 분해돼서 떠다닌대. 근데 플라스틱이 분해돼서 떠다닌다는 것이 그러한 것이 해류를 따라 이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를? 플라스틱을. 이해돼요? 그러니까 위치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근거를 봤을 때 해석상 위치의 선행사가 어떻다? 아이고 자리가 없네요. 위치의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가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 해석을 생략했지만 여러분은 해석을 써야 돼요. 알겠죠? 그냥 해석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방금 전에 제가 해석한 거 있죠. 플라스틱이 매우 천천히 분해되어 둥둥 떠다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해류를 따라 이동하게 만든다라는 거. 됐어? 이 해석을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는가? 뒤에 allows 동사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뒤를 구문분석했더니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뭐다?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아요. 됐어? 그러면 사실 이제 한 80%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할 건 뭡니까? 위치가 맞는지, 후가 맞는지, 후즈가 맞는지, 이런 것만 우리가 따져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앞문장 전체를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았잖아요. 지금 앞문장 전체.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단어를 받을 때가 아니라 문장이나 절이나 구를 선행사로 받을 때는요 무조건 위치를 써요. 왜냐면은 여러분 다시 봐봐. 플라스틱이 천천히 분해되어 떠다니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게 앞문장이잖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잖아. 뭐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위치를 쓰면 되는 거야.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라면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겠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근거.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앞에 콤마가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문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계속적 문법에서는 that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위치만 가능하다. 이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제. 됐어?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뭐다? 관계대명사 위치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앞문장 전체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뒤에 이제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뒤에 동사가 나왔다는 점.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다? 위치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니 그냥 딱 봐도 계속정용법이고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은 요것만 신경 쓰다가 여기 어디 갔냐? 계속정용법만 신경 쓰다가 이런 애들을 다 놓쳐버려서 어법을 틀리거든요. 됐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뭐든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해봤잖아. 이렇게 안 해봤으니까. 제 기준으로 말하면요 이제 저는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법 문제 많이 풀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만약에 이 34번에 있는 문제를 푼다고 하면요 뭐 시간을 제가 재봐야 알겠지만 좀 넉넉 잡아서 그래도 한 1분은 걸리지 않을까. 저도 한 1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1분 정도. 넉넉 잡아서. 그러니까 사실 많이 해보면 쉽게 해결 가능해요. 많이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다 쓰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이제 과정을 간단하게만 쓰셔도 돼요. 아니면 구문분석만 쓱쓱쓱 간단하게만 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이 그런 레벨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과정을 이렇게 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2번에 forming 하고 나왔네. 자, 요 녀석은 동사 관련 어법이잖아. 자, 여기 좀 지울게. 동사 관련 어법은 문제 의도가 거의 웬만하면 대부분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냥 동사 자리예요. 동사 자리. 일단 동사 자리. 항상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것도 이제 매번 얘기하는 건데 동사 관련 어법을 풀 때 첫 번째는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이거를 먼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당연히 구문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죠. 자, 잠깐 짤막하게 봐봐. 방금 전에 우리가 절 관련 어법을 풀었을 때 핵심적인 개념이 뭐였냐면 완수불명이라는 개념이 되게 핵심적이었거든.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 이게 되게 핵심적이었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내가 구문 분석을 할 줄 모르면 그럼 이제 못 푸는 거예요. 맞지? 아니 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알아야 풀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구문 분석을 못해. 그럼 틀려야 되는 거거든. 근데 봐봐. 이 동사 관련 어법 어때요? 동사 관련 어법의 시작은 뭐라고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하는 거라고. 항상 시작은 이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한다? 구문 분석으로 판단하는 거야. 우리가 왜 맨날 그렇게 지겹도록 구문 분석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됐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했지만 비중이 5대 3대 2라고 했어요. 동사 관련, 절 관련, 기타. 지금 1학년 기준으로. 근데 지금 이미 80%가 뭡니까? 구문 분석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80%가. 이래도 구문 분석을 안 할 거야? 이래도 구문 분석을 대충 할 거예요, 여러분? 80%인데? 그래서 그만큼이나 이제 이 구문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야. 못하면은요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동사 자리가 맞다 아니다 둘 중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조금 더 풀이 과정을 좀 상세히 알려주면 동사 자리가 맞으면 내가 세 가지 신경 쓰라 했었잖아. 뭐였냐? 시제일치, 수일치, 그렇지, 태까지 신경 쓰라 했잖아. 근데 늘상 하는 말이지만 시제 문제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대부분은 수일치 아니면 태라고 했었고요.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준동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준동사란 무엇이다?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아니면 분사를 얘기하는 거죠. 얘네를 묶어서 준동사를 하죠.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생님 동사 자리가 아닌데 어떤 준동사를 써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여러분은 이걸 알기가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사실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래됐잖아. 아니 지난주에 한 것도 기억 못하는데 중학교 때 배운 게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죠,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